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영어 독해 30선거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처럼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이 어렵다, 쉽다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단순하게 단어 수거가 어려우게 나왔느냐, 쉬운 게 나왔느냐, 그런 뭐 1차적인 그런 것도 뭐 기준이 될 수 있지만은,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국어도, 뭐, 전문적인 어떤 논설문이나 설명문 같은 경우는 읽어도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어도 어떤 전문가나 진짜 지식인 층에서 이제 쓰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조금 꼬아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수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수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자기들만의 어떤 그 리그 안에서 글을 쓸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쓸 필요가 있지만은, 어떤 대중을 상대로 이제 글을 쓰게 되면은 조금 이제 쉽게 풀어 쓸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내용들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상식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 그거를 읽으면서 감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런 빈칸 채워넣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이제 빈칸 채워넣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문장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striking about them is that, 또 대명사가 나왔죠. 대명사가 나온 것들은 그 전후 문맥에서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문장에서 또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지게 되죠. 그렇죠? 그 대명사가 나온 것들은 일단 그냥 한 번만 읽고 거기서 1번에서 5번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뭐가 답이 되겠다 하는 것만 감만 잡고 다시 맨 앞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면 돼요. 자, 일단 한번 요 해당하는 문장 한번 볼게요.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자, them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 대해서, 자, striking이 이제 두드러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드러진 것은 뭐뭐라는 것이다. 뭐가 두드러졌을까요? 이제 앞문장을 좀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ll of them, 그들 모두는 그들 with matching, 매치가 이제 조화시키다, 맞추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조화될 수 있다, 맞춰질 수 있다. 그들 모두는 consistently,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죠? consistent, with their intended emotion, 그들의 의도된 감정과 함께 맞춰질 수 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consistently, 틀리, 요 이제 틀에 티귿이 앞에 있는 그 단어의 받침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nsistently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consistently 이런 식으로 consistently 그리고 턴에 조금 더 눌러주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T자 발음을 별로 잘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이제 빨리 하다 보면은 T 발음이 D 발음이 되고 D 발음이 R 발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consistently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그런 내용이고요. 감정과 매치. 감정과 매치. 일단 이런 단어들 나왔죠. 임원, every one of them. 자, 그들 모두는 그죠? 그러니까 all이나 everyone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all은 모두 그리고 everyone은 각각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나눠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every가 나오면은 every나 each가 나오면은 단수 취급을 해줘요. 단수 각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was illustrated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으로 표현된다. with photographic precision. photographic은 이제 포토가 이제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photographic. 포토그래픽적인 그러니까 사진의 precision 정확함, 정밀함. 그러니까 사진의 어떤 정밀함을 가지고 표현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들 모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다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진하고 그림의 차이는 그거죠. 사진은 정밀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림은 아무리 사람이 정밀하게 그린다고 해도 기계만 못한 거죠. 그렇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어떤 기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상태에서 또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그 그릴 때 조금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느낌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림은 사진에 비하면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예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진 작가도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각도에서 표현을 하느냐, 어떤 시점에서 찍었느냐 이런 걸로 이제 또 예술 사진이 또 만들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photographic precision, illustrated 뭐 이런 말들이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 each of them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모두는 그들 각각은 definitively 명확하게 display가 이제 전시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전시한다는 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었다. It's a social narrative. 그 자신의 사회적인 narrative,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그들 각각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들 자신의 사회적인 이야기를 보여주었다는 얘기고. 자,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동사하고 이야기죠, 그렇죠? 4번 most of them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대부분은 그렇죠? 그들 대부분은 would be seen 보여질 것이다. 자, would가 나오면 가정법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보여질 것이다.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s. represent가 이제 나타내다, 표현하다, 뭐 대표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니크는 이제 독특한, 그렇죠? 독특한 characteristic, 이건 이제 성격, 특성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독특한 성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어떤 as가 이제 자격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표현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그들 대부분은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보여줄지도 모른다. 보여줄 것이다. 그런 얘기죠. would. 자, 그래서 보여지는 거고, 이건 이제 성격이죠. 성격. 그죠? 성격 특징. 유니크.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하는 이유가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매치가 되느냐 그걸 먼저 체크해야 돼요. 읽고 어떤 그 해석상의 내용 가지고 답을 고르려면은 긴가민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분명한 거는요, 그 핵심 단어가 거기 써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핵심 단어가 들어가면은 어쨌든 답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요. 다음에 5번 any number of them. 자, 어떠한 수의 그들도 could be substituted for. substitute가 이제 대체하다는 뜻이잖아요. 대체하다, 그죠? 대신하다. 그래서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전치사 이제 for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거든요. one another는 이제 세 개 이상 얘기할 때 one another라고 하죠.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의 그들도, 그들 중에 어떤 수도 서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without loss, 손실 없이, 빠트림 없이, 그죠? 빠트림 없이 대체된다. 자, substitute, 대체하다하고 without loss, 그죠? 자, 이건 이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해석을 해놓고 핵심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 나름대로 체크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답을 고르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in which subjects were shown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and asked to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xperienced. 항상 세 줄 정도 나와요, 그렇죠? 첫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거죠. 문장이 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독직결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there 다음에 유도부사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은 뒤에 나오는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지 않고 그냥 have, pp.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어 왔어요? psychological studies,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있어 왔다. 심리학적인 연구들, 그렇죠?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뭐 사람마다 연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연구자마다 연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시간대별로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를 쓴 거겠죠.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었다. in which가 나왔어요. 그러면 in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이 뒷부분에서 부사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부사구 역할. 그러니까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죠. 그 연구 속에서 subject, 자, subject라고도 하고 subject라고도 해요. 요거는 이제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피실험자, 연구니까 연구에서는 이제 주제 아니면 피실험자, 그 두 가지 해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실험자들은 were shown, 보여짐을 당했다. 보여짐을 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실험자가 제시한 거죠. 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동태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photographs of people's face,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봤고 보여짐을 당했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피실험자들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받고 and asked.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비동사가 여기도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asked. 그래서 요청을 받았다. 요청을 받았다. 뭘 요청을 받았어요? identify는 이제 인식하다, 인정하다, 뭐 파악하다,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보면 되겠죠. The expression of 표현과 표현 또는 state of mind,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사진을 딱 보면은 뭐 눈매가 시원하다거나, 뭐 코가 오똑하다거나, 뭐 입이 뭐 갸름하거나, 아니 입이 크다거나, 뭐 얼굴적인 특징들을 먼저 딱 파악하면서 이 사람의 그 심리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만 딱 보고 이제 우리가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identify, 파악하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evince가 나오는데요. evince가 이제 분명히 나타내다 뭐 이런 뜻인데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죠, 그렇죠? evince. 그래서 PP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evince 자체는 이제 그 분명히 나타내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PP형으로 쓰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 표정이라든지 마음의 상태가 나타남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어떤 이제 정신 작용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로 이제 쓰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있었고, 거기서 그 심리학적인 연구들 속에서 피실험자들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고 인식하라고 요청을 받았다. 뭘 인식하라고요? 또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 분명히 나타난 그 표정과 이제 표현이라는 뜻도 되고, 여기서 이제 표정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표정과 분명히 나타난 표정과 마음의 상태, 이런 거를 이제 인식하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만 좀 잘 체크를 하면 됩니다. 수동의 관계인지 그럼 PP, 능동의 관계인지 그러면 ING,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PP 형태로.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고 그 표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는 표정인지, 웃는 표정인지, 심각한 표정인지, 아니면 밝은 표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당연히 밝은 표정일 때는 심리 상태도, 마음의 상태도 좀 편안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울한데, 우울한 표정인데, 마음은 편안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요즘은 이제 워낙 사이가 이제 복잡하고, 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싫어도, 싫은 생각 못하고, 또 그런 것이 또 이제,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은 웃고 있지만 표정은 우울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세포 분석하듯이 그 사람의 눈꼬리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라든지 또 얼굴 주변을 덮고 있는 그 털이 있잖아요, 털, 그렇죠? 털의 모양이라든지 입꼬리의 모양, 또 귀의 높낮이, 이런 거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서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속이고 있구나, 속이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좀 알 수 있기는 해요. 그러려면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제 심리학이라는 이제 공부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이제 학문으로 이제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전공도 할 뻔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 보면은 좀 심리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사회생활 해나가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그 결과들은 invariable, 자 VARY거든요. vary가 이제 변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A, B, L, D가 붙으면서 변할 수 있는, in이 붙으면서 변할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LY가 붙었으니까 이제 또 이거 부사가 되죠.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변함없이가 되는 거죠. 변함없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믹스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성분 혼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결과들이 뒤죽박죽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죠. 엇갈렸다, 뒤죽박죽이었다, 뭐 혼란스러웠다, 뭐 혼합된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뜻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결과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변함없이 매우 뒤죽박죽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우 엇갈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확하게 뭔가 답이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얼굴 사진 보고 어떤 그 표정이라든지 또 마음의 상태를 읽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도 어렵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배신할 수도 있고 또 별로 챙겨주지 않았는데 고마워할 때가 있고,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 공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믹스, 혼란스러운, 뒤죽박죽이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in the 17th century, 자 17세기죠. 17세기에 the French faint and theorist Charles Louvrun drew a series of faces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that painters could be called upon to represent. 자, 프랑스의 그 화가이고 자, theorist, 우리 보통 THEORY, theory 하면 이제 이론이죠. 그래서 IST 붙이면서 이제 이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이자 이론가인,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찰스가 되는데 불어니까 샤르이 되는 거죠. 샤르, 그렇죠? 샤르 르 브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드루 이제 그림을 그리다, 당기다 뭐 이런 뜻인데, 시리즈 1년에 얼굴들을 그렸다. 1년에 얼굴들을 그렸다는 거는 이제 다양한 얼굴들을 그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화난 것도 아주 화난 얼굴하고 약간 화난 얼굴하고 중간 정도 된 얼굴하고 그걸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의 얼굴을 그렸다. 1년의 얼굴들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ing가 나왔죠. illustrate. 아까도 저기 나와 있지만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The various emotions. 다양한 감정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얼굴, 1년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죠. 얼굴을 그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샤를 루 브룽이 이 그림을 그리는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ng 형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ing가 오면 분사구문으로 해서 동시동작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직독직히 하면 그거죠. 1년의 얼굴을 그렸고 그것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얼굴, 일련의 얼굴을 그렸다. 근데 그 그린 그 얼굴 사진들은 다양한 감정들을 일본어로 나타내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굳이 이제 그림이란 말을 안 써도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요 샤를이 일련의 얼굴들을 그렸고,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얘가 이제 주어 서술어 관계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샤를은 일련의 얼굴들을 그렸고, 그런데 그 얼굴들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죠. 직구시키는 넘어갈 때. 그런데 아무튼 요 대절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 화가들이 콜업이 이제 요청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 방문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요청받을 수 있다. 요청받을 수 있다. To represent. represent는 이제 대표하다, 표현하다, 나타내다. 다양하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express하고 이제 represent, illustrate 다 지금 이제 같은 뉘앙스의 말들이에요. 같은 뉘앙스의 말들. express, illustrate, represent.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뉘앙스, 표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쓰는 이유는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뭐 글 쓰는 사람이 어떤 자기 자부심이 섞인 그런 이제 감정의 결과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글을 쓸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보다 조금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표현하면은 조금 이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지루하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문가들 글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을 좀 달리 하면은 지루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렵다라는 느낌이 더 들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운 내용들을 쓸 때는 조금 표현들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만 어려운 내용을 쓸 때는 굳이 표현들을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자 봅시다. 샤를이 일련의 얼굴들을 그렸고, 근데 그 얼굴들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화가들은 표현하도록 요구되어질 수 있다. 화가들이 요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들의 그림을 그릴 때 얼굴을 좀 잘 나오게 좀 그려주세요. 멋지게 그려주세요. 그 의뢰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요구되어줄 수 있다. 그게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앞으로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막 해석을 해봤는데 그냥 명확하게 보면은 앞에서부터 하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샤를은 일련의 얼굴을 그렸고 그 얼굴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가들도 그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그냥 부연해주는 설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게 키포인트죠. 감정.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결국에는 뭡니까? 감정을 읽어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감정을. 그리고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앞부분에 이제 지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봅시다. 두드러진 것은, 자, 그들에 대해서 두드러진 것은 뭐뭐하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them은 복수가 되겠죠. 복수. 그렇죠? 두드러진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내용상 복수로 나온 게 지금 얼굴이죠. 얼굴하고 감정, 그렇죠? 페인터, 그렇죠? 화가 세 개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상 보면은 그 말을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얼굴에 대해서 두드러진 것은, 또 감정에 대해서 두드러진 것은, 화가들에 대해서 두드러진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일단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봅시다. 1번 all of them, 그들 모두는 지속적으로 맞춰질 수 있다. 그들의 의도된 감정과 함께. 자, 이 them을 이제 좀 잘 체크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의 얼굴, 여기서 하나 또 나왔죠. 그죠?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고 표정과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를 identify, 파악하라고 지금 요청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샤를이 얼굴을 그렸고, 일련의 얼굴들을 그렸고, 그 얼굴들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용상 얼굴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들 모두가 지금 여기서 이제 얼굴을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얼굴을 그린 그림이 그들의 의도된 감정과 지속적으로 매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얘는 매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them이 정확하게 얼굴 그림이 되겠죠. 얼굴 그림. 왜냐하면 이 샤를이 그린 거니까. 그렇죠? 얼굴 그림 모두가 그들의 의도된 감정, 즉 얼굴, 대얼도 이제 얼굴을 나타내겠죠. 얼굴의 의도된 감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매치가 될 수 있다. 자, 얘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치가 된다는 얘기고, 2번,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감정이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 every one of them. 여기서 이제 everyone이니까 이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얼굴 그림 각각은, 모든 얼굴 그림은 그려졌다, 그림으로 표현됐다. 어떤 사진의 정밀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진처럼 정밀하게 그려졌다는 거고, 그렇죠? 그게 두드러졌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얼굴 사진을 보고 그 표정이나 심리 상태를 파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얼굴 그림이 나왔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얼굴하고 감정, 그렇죠? 얼굴하고 감정. 근데 다행히 여기는 지금 1번은 매치가 좀 되죠, 그렇죠? 얼굴도 나왔고, 이모션, 감정도 나왔고, 그렇죠? 근데 사진의 어떤 정밀함을 가지고, 요거는 조금 안 맞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앞부분에서 샤를이 그림을 되게 정밀하게 그렸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비교하는 게 뭐냐면은 얼굴 그림과 어떤 그 표정, 그리고 심리 상태, 감정,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은 조금 거리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each of them. 자, 얼굴 각각은 definitively 요건 이제 분명히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 자신의 사회적인 이야기. 이것도 조금 그렇죠. 핵심어가 안 나오죠, 그렇죠? 내러티브, 그렇죠? 4번 most of them. 그들 대부분은 would be seen. 보여질 것이다. 뭐로?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 독특한 성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 이거는 이제 감정이 아니고 성격이 나왔죠. 그렇죠? 감정이 아니고 성격이 나왔어요. 조금 이제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확률이 있어요. 일단 핵심어 두 개가 나왔잖아요. then, 얼굴, 그렇죠? 얼굴. 그리고 감정. 이게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확률이 많다. 그런데 100%는 없어요. 항상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자, 5번 볼까요? Any number of them. 자, 어떠한 수에. 자, 여기서 이제 1년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번호를 매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장을 그렸다. 그럼 1번부터 100장, 1번부터 100까지 어떤 1년 번호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수의 여기서 이제 그림이 되겠죠. 얼굴 그림도 could be substituted for. 대체될 수 있었다. for another. one another. 서로 대체될 수 있었다. without loss. 손실 없이. 그러니까 빠짐없이. 자,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은 일단 조금 이제 아웃시키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내용 보면은 1번이 답이 유력해요. 그렇죠? 뭐 지속적으로 컨시스턴트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17세기잖아요. 17세기라는 것은 이제 언제입니까? 1600년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한 쉽게 말하면은 400년 전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 이제 중세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중세 시대하고 지금하고 항상 비교하면은 항상 중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시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조금 편안하고요. 지금 사회는 좀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도 지금 뭐 사진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또 뭐 아이패드나 뭐 태블릿 이쪽에서 또 그림을 또 그려내고 또 다양하게 또 수정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하루에도 수백, 수천 장, 뭐 수만 장을 그 뭐 찍어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다 수작업이니까 기껏해야 뭐 100장, 200장 이것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환하게 웃고 있어요. 밝은 표정. 기분이 좋겠구나. 우울해요. 심리 상태도 조금 불안한. 이렇게 해서 얼굴만 딱 보면은, 얼굴 사진만 딱 보면은, 얼굴 그림만 딱 보면은 감정이 바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굴 그 사진이나 그림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의 어떤 내면에 깊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파악하기가 지금은 좀 힘들어요. 사회가 복잡해진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을 또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이제 사회가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중세시대 때는 산업혁명 이전이기 때문에 산업혁명 거치고 나서 우리가 뭐 공장이라는 데를 들어가고 또 출근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퇴근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지. 그 중세시대 때는 거의 다 농부죠, 농부. 농부 아니면 어부, 그렇죠? 아니면 상인. 대부분이 농부였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귀족 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속이고 할 필요가 없죠.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죠. 드러내지 않아도 상황만 딱 보면은 아, 제가 조금 힘들겠구나. 아, 얘가 지금 좋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출근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퇴근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현대사회로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다양해졌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르고 또 소득 수준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의도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은 레벨의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세기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 산업혁명 전이구나, 중세시대 때구나, 이때는 조금 단순하겠구나. 결국엔 뭡니까? 자, 그들에 대해서, 즉 얼굴 그림에 대해서 두드러진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벽함이 나와야 되겠죠. 완벽함. 그렇죠? 완벽함. 완전함. 완벽함. 한 100장 그려놓으면은 사람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아, 중간 정도 되는 사람. 얼굴 사진만 딱 보면 단순한 지금에 비하면 단순한 사회였으니까. 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라는 내용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되죠. 그들의 의도된 감정과 지속적으로 컨시스턴이 지속적으로 매치가 될 수 있었다. 그런 내용하고 어떠한 수의 얼굴 그림도 대체될 수 있었다. 원어나고 서로 without loss, 빠짐없이, 손실 없이,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뉘앙스가 이거와 같은 말이죠. 100%죠, 100%. 그쵸? 100%. 대체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림을 이제 100장을 그렸어요, 얼굴 그림. 근데 걔 중에는 여기서 이제 서로 대체가 된다는 게, 그 이제 그림이죠, 그게. 얼굴 그림을 이제 딱 놓고 봤을 때, 이 얼굴 그림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같은 성격의 그림이 뭔지,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대체해낼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대체했는지는 저기 이제 원어나도 서로 이제 나오죠. 이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림과 1번부터 100장의 그림을 그렸다면은 1번부터 100번까지 서로 모든 감정들을 다 거기서 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out loss, 손실 없이, 빠짐없이 대체를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볼 수 있고, 만약에 저 one another가 댐을 다 의미하는 거라면은 그 그림 사진끼리 서로 대치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각의 어떤 감정이 다
얼굴 표정만큼이나 감정도 다 다양하지만은 중세 시대 때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감정의 그림들을 찾아봐라. 그럼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1번부터 100번 중에서. 그렇죠? 뭐 1번이 나타내는 감정하고 2번이 나타내는 감정, 3번이 나타내는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큰 틀 안에서 좋은 감정의 얼굴들을 찾아라. 다 거기서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장의 그 그림만 가지고도 인간을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저 얼굴은 좀 어떻다. 또 이 사람 이 얼굴은 뭐 어떻다. 뭐 이런 걸 다 이 100장의 그림 안에서 다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사주팔자라든지 그걸 이제 막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낸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 안에 그 몇백 개의 그림 안에 우리 인생이 모두 다 거기 끼워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다양하죠. 대체적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뉘앙스의 이제 말들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 중에서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데 2번, 3번, 4번은 조금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좀 체크해야 되냐면은 얼굴과 감정 두 개의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 개의 대상을 서로 매치시키거나 대치하거나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제 갖추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려면은 다음을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글을 읽을 때 그 배경 어떤 지식들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지 어떤 글 하나만 딱 보고도 한 소절의 문장만 딱 읽어도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거를 이제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볼까요? What is missing in all this is any sign or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nt. 자 빠진 것은 그래서 이제 missing 빠진 것은 in all this 자 이 모든 것에서 빠진 것은 어떠한 환경, 배경, 그렇죠? 어떠한 배경 또는 문맥이다. 빠진 것이. 자, 이 모든 것이니까 이제 여기서 그 샤를이 이제 그린 그 100장의 예를 들어서 100장이라고 할게요. 100장의 이제 그 그림 거기서 빠진 것이 있는데 배경이라든지 문맥도 되고 맥락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문맥은 아니죠. 맥락이다. 그 배경이나 맥락이 뭐냐면은 make, emotion, 감정을 determinant, 확정적인 형용사예요. 그래서 make 다음에 비동사가 이제 make가 이제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동사가 이제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는 형용사예요. 확정적인 determinant. 이거 감정으로 하여금 확정적으로 만드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적인 감정.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감정이 되는 거죠. 확정적인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배경이나 맥락이다. 빠진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 그림을 그렸는데 뒤에 배경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얼굴만 그렸어요. 얼굴 자체만 봐도 웃고 있는 얼굴인지 울고 있는 얼굴인지 어느 정도 파악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배경이 바다인지
산인지 아니면 집인지 뭐 공원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같이 배경하고 대조해서 얼굴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배경이라든지 맥락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조금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두드러진 것은 뭔데 빠진 것이 뭐다. 자, 뭐가 빠졌느냐? 어떤 배경이라든지 맥락이 빠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we must know, 우리는 알아야 한다. Who this person is. 이 사람이 누군지. 자, 간접 의문 형식으로 나왔죠. 간접 의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관계 대명사.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의문 대명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관계 대명사처럼 중간에 나오면서 당연히 앞에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So these other people are 이 other는 이제 다른이죠.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환경적인 배경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찍은 그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주변 사람들하고의 비교해가지고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What their relationship is. 그들의 관계가 뭔지, 그죠? 친구와 같이 찍었는지, 뭐 부모님하고 같이 찍었는지, 아니면 선생님하고 같이 찍었는지. 그때그때마다 웃고는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What is at stake in the scene? 그 장면에서 자, at stake, stake가 이제 어떤 말뚝이라든지 화형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저 말뚝에 묶이면은 짐승 같은 경우 말뚝에 묶인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곧 죽을 때 기다린다는 거고 화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위태로 뭐 be at stake 하면 이제 말뚝에 있다, 화형대에 있다 그런 얘기니까 위험하다, 위태롭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게 뭔지. 관건이 뭔지, 그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뭔가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체크, 이게 쉽게 말하면, who this person is, 요거, these are the people, 요런 것도 배경이 되죠, 배경, 그렇죠?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 장면에서 관건이 뭔지, 어려운 게 뭔지 이렇게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관건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 뭐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맥락이죠, 맥락. 자, 얘는 이제 세팅이 되고 그렇죠? 세팅.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관계, 맥락.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and like 등등, 그렇죠? and like 등등. 다양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드러진 게 뭔데? 그러니까 두드러졌다는 것은 뭔가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대단하다는 거. 대단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장의 그림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감정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는 거고. 근데 빠진 게 있는데 배경이라든지 맥락은 빠졌다. 근데 그거는 뭐냐? 감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배경이나 맥락이라는 거죠. 배경이나 맥락까지 봐야지 이 사람이 웃고 있지만 실제로 웃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자, A as well as B 하면 이제 B뿐만 아니라 A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직독직해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항상 앞에서부터 실제 생활에서
물론 그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이 지금 더 키포인트가 되는 말이죠. 그렇죠? 실제 생활에서도 물론 그림에서도 we do not come across just faces. 단지 얼굴만을 come across 마주치진 않는다. 그렇죠? 그림에서 우리가 얼굴을 볼 때도 그렇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얼굴만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단지 얼굴만을 come across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encounter하고 같은 말인데 우연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지 얼굴만을 보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We encounter people in particular situation.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마주친다. 마주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encounter. 어쨌든 이제 우연히 만나는 것을 encounter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난다.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우연히 만난다. 그리고 우리의 understanding of people, 사람에 대한 이해는 somehow 어쨌든 be precipitate and have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nd we live and breathe and have our being.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읽기도 힘들고 쉼표, 그렇죠? and 이런 말들이 조금 이제 매끄럽지 않은 이제 그런 문장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답답해하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somehow가 이제 어쨌든, 뭐 그럭저럭, 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의 말이에요. 뭉뚱그려서 그렇죠. 어쨌든, 자, precipitated, 자, 이것도 어려운 단어인데, 촉발하다, 뭐 촉진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촉발되진 않는다. cannot be precipited니까 촉발되지 않는다. 어쨌든 촉발될 수는 없다. 촉발될 수는 없고, 우리의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촉발될 수 없고, 그리고 유지될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isolated라는 PP 형태가 또 나오죠. 동사 다음에,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보면 돼요. 뒤에 나오는 동사는 어쨌든 분사구문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social, 사회와 인간의 자, social circumstances,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 human circumstances, 인간적인 환경,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뭐 인간적인 환경, 인간적인 환경이라는 건 뭐 그 주변의 지인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사회적인 환경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격리된 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촉진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타인하고 같이 삶으로써 인간이라고 하는 거지. 나 혼자만 살면 뭡니까? 뭐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뭐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 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오로지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나 인간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ENVC가 나왔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냥 앞으로 쭉쭉 해석하면 됩니다. ENVC니까 이제 그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이 말들이 뒤에서 부사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그 circumstances, 배경이나 환경이나 인간적인 환경들 속에서 그들 그리고 우리는 살고 있고 breathe, 호흡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존재를 갖고 있다.
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타인을 봄으로써 우리는 같은 인간이구나. 우리는 같은 인류구나. 이런 이제 우리의 존재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얼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세팅, 컨텍스트, 맥락도 봐야 되고 배경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서컴스턴스가 또 나왔죠. 어떤 소셜 and human circumstance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감정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사회적인 그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하고 5번에서 이제 한번 내용을 더 보면은 그들 모두는 지속적으로 그들의 의도된 감정과 매치가 될 수 있다. 자,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어떠한 수의 얼굴 그림도 서로 빠짐없이 대체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1번하고 5번하고 답을 골라야 되는데, 답을 또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어긋나는 단어들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조금 어긋나는 단어.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매치가 된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without loss, consistent. 같은 맥락의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무결함.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intended라고 나왔잖아요. 그들의 의도된. 그러니까 뭔가 좀 의도가 됐다는 게 뭡니까? 조금 이제 순수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하고 중세하고 비교하면은 중세는 완벽하고 순진무구하고, 그렇죠? 이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중세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었죠. 중세에도 도둑놈이 있고, 또 중세에도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중세에도 현대처럼 인간사가 되게 복잡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중세하고 현대하고 이제 비교해 볼 때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지금에 비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순수했어. 지금은 그렇지만 중세 때는 완전했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가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었어. 그런 이제 비교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 맞지가 않는 거죠. 중세 시대하고. 그렇죠? 도드라진 게 뭡니까? 도드라진 게. 그렇죠? 중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완벽함, 순진무구. 그렇죠? 단순함. 복잡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답이 5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라는 거는 물리를 꿰뚫을 수 있을 때,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그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5번이 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5번에서 답이 도출돼야 하는지, 왜 1번은 답이 아닌지,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33번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34번부터 해갖고 이제 45번까지 내리 쭉 계속 강의를 해나갈 생각인데요. 어쨌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수능에 나오던 그 문장들은 그냥 해석하고 읽고 이런 수준으로 끝내면 안 돼요. 달달달 외워야 돼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한 문장씩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장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문장씩 그냥 다 한 번씩은 외워보세요. 외워놓고 가면은 이 문장을 많이 외우는 사람은요 독해 속도가 알게 모르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씩 곱씹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을 또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깊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리스닝 공부라고 생각하고 한번 좀 들어주시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in which subjects were shown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and asked to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d. The visuals are invariably very mixed. In the 17th century, the French painter and theorist Charles Lebrun drew a series of faces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the painters could be called upon to represent. What is striking about them is that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 What is missing in all this is any setting or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We must know who this person is, who these other people are, what their relationship is, what is at stake in the scene, and the like.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we do not come across just faces. We encounter people in particular situations, and our understanding of people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and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nd we live and breathe and have our being.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또 읽어봐 드렸는데요. 아무튼 주말도 잘 보내시고 이제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3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를 이어가면서 영어 만점을 위한 그런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잘 들어보시고 그 중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어떤 이런 유형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게 되면은 수능 90점 이상 100점 만점은 꼭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학에 비하면 영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 놓칠 수가 있어요. 예상치 않은 그런 발목을 잡힐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근데 영어는 읽고 해석하고 이거기 때문에 절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깊이 있는 문장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1번에서 5번 답을 골라냈던 것처럼 아닌 것들을 과감히 체크해가지고 없애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또 골라내면 되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